자, 오늘은 뭐가 위대하냐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만한 기업 드비어스인데요. 다이아몬드 회사예요. 근데 저는 무슨 정주영 회장님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처럼 뭐 드라마틱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서는 추진력을 가지고서는 해야지만 위대한 기업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기업은 그 존재 자체로 위대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기업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들이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업들은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설립된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던 거고, 그 결과로 사회적인 의도치 않은 이익이 생기는 거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위대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드비어스.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이아몬드 회사예요. 드비어스라는 상호를 가지고서 장사하는 가게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하간 그런 가게들도 있어요. 다이아몬드 업계의 수십 년간 독점적인 상황을 이끌고 왔던 그런 회사예요. 뭐 여러 가지 독점 금지 뭐 이런 거에 걸리면서 시장 지배력이 악화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아직까지 전 세계 다이아몬드 업계의 3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예, 본사는 런던이지만은 이 본거지는 남아공의 킴벌리라는 곳이에요. 이 남아공이라는 게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 사람들이 많이 건너와서 여기서 사업을 벌였었어요. 매출은 6조 원 정도 되고요. 종업원 수는 2만 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광산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그냥 다 파헤치는 거예요. 다 파헤쳐가지고 그거를 다 분쇄를 해서 다이아몬드 알갱이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거 나미비아에서 이 드비어스가 나미비아에서 운영하는 이 5천억 원짜리 이 탐사선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드비어스의 창업자는 세실 로즈라는 요 식민지 제국주의자인데요. 영국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랑 파트너를 맺었던 이제 돈줄은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주인공은 어니스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JP 모건의 그 돈 자금력을 바탕으로 드비어스의 경영권을 장악을 했고요. 대대손손 요 가문이 드비어스의 그 오너로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또 한 사람 주인공이 이제 버니 바나토라고, 이 사람도 이제 남아공의 그 다이아몬드 산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재벌이 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세실 로즈가 누구냐 하면은, 요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남아공의 역사를 좀 간략히 알아야 되는데요. 아프리카 맨 남단에 있는 게 남아공이죠. 남아공이라는 게 왜 생겼냐 하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요 동양의 문화가 있었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이렇게 있었죠. 요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문화권인데, 중동이 있었고요. 하나의 문화권인데 워낙에 크다 보니까 요 교류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동양 문화권이 발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양 문화권에서 어떤 물건들을 가져다가 유럽에 팔기만 하면 날개 돋친 듯이 팔리면서 큰 부를 거머쥘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양의 것을 가져오려면 이 중동을 지나서 유럽인데, 이 중동 사람들이 당연히 중간에서 상인의 역할을 했었죠. 근데 유럽 사람들 보기에는 이 원가를 보니까, 중국에서 뛰어오는 원가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폭리를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져다가 오기만 하면 떼부자가 될 것 같은데, 아라비아 상인들이 가만히 안 있죠. 중간에 그냥 다 죽여요. 이 길로다가 뛰어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돌아가는 길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이죠. 콜럼버스는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여기 중국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한 팀은 콜럼버스가 1492년에 요 항로를 발견하기 이전 몇 년 전에 요렇게 돌아갈 생각을 해요. 요렇게 아프리카를 삥 둘러서 돌아가서 물건을 싣고 삥 돌아오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만큼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돌아가는 경비를 제하고도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항로를 개척을 합니다. 옛날에 배라는 거는 요 해변을 따라서 육지를 보면서 운항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중간에 쉬었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쉬는 곳이 이제 희망봉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지점이
여기 발견이 된 거고, 누구라도 이게 여기가 하프웨이가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요 하프웨이에 자연스럽게 마을이 생겨납니다. 긴 항해를 하는 선원들이 중간에 기착지를 여기로 당연히 삼았고, 여기서 이제 물건들을 물도 수급하고 식량도 수급을 해야 되다 보니 요 식량과 물과 그다음 선원들의 뭐 각종 편의를 봐주는 어떤 그런 업이 여기 생겨나게 돼요. 이 업을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케이프타운 쪽에 그 마을이 생겨납니다. 마을이 좀 더 커서 이제 도시가 됐고요. 원래는 여기 그 부시맨으로 알려져 있는 요 코이족이라는 종족이 요게 그냥 산지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랑 약간 비슷해요. 인디안스럽게. 이 코이족이 인디안스럽게 그냥 뭐 수렵 생활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뭐 이 사람들이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인들은 와서 그냥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충돌 없이. 네덜란드계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살다가, 근데 영국계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네덜란드계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요. 영국이 이렇게 지배를 해요, 점점. 그 영국이 이제 해상 무역을 점점 장악을 하면서 영국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처음엔 같이 있었겠죠. 근데 뭐 신분이 다르니 출신이 다르니 싸움이 일어났을 테고, 싸움에 의해서 네덜란드계는 점점 밀려납니다. 영국이 여기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서는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나라를 세워요. 두 개의 나라를 세웠는데, 문제는 여기 언저리에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면서,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둘이 또 싸워요. 싸워서 결국은 요 네덜란드계는 멸족을 하고, 멸족이 아니라 사람들은 있죠. 사람들은 있는데 영국의 지배력이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남아공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긴 하지만 아직도 영국 연방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죠. 남아공은. 그렇습니다. 요 둘 간의 싸움을 이제 보어전쟁이라고 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어요. 뭐 크게 두 차례고 뭐 자잘하게는 계속 싸웠던 거죠. 이 세실 로즈는 1853년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성직자라고 해요. 소년 시절에 너무 병약해서 남아공으로 보내졌다고 해요. 공기 좋고 이런 곳에서 지내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겠죠. 남아공 친척집에서 머무르면서 어떤 농사일에 종사를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농사 쪽은. 그러다가 이제 그 1860년대에 이제 남아공에서 다이아몬드 러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꼭 미국의 그 골드러쉬 같죠. 포장마차를 이렇게 끌고서는 이 킴벌리라는 동네로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18살 때인데요. 다이아몬드 러쉬를 따라서 킴벌리로 이주를 했고요. 킴벌리가 이제 남아공의 현재 수도 프리토리아, 요하네스버그,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 요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블럼폰테인이라는 곳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요 킴벌리라는 곳이 다이아몬드 러쉬가 시작이 된 곳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친구를 만나요. 친구 찰스 러드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뭐 누가 봐도 조금 터프하게 생겼죠. 이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해요. 친구자 동업자예요. 다이아몬드 유통.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업자들한테 이제 다이아몬드를 받아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다른 이제 상인들한테 넘기는 그런 소폭의 마진을 띄고서는 넘기는 그런 유통을 시작을 하고, 그거와 동시에 이제 그 펌프 기계를 가져다가 그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물을 빼내는 거를 이제 업자들이 굉장히 필요로 했는데 그 용역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대요. 그 돈으로다가 이제 남들의 광업권을 사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킴벌리라는 거점에서 드비어스라는 거점으로 거점을 옮기는 거예요. 드비어스라는 어떤 다이아몬드 광산을 좀 큰 거, 덩어리 큰 거를 로스차일드의 돈을 자금 지원을 받아서 사면서 이제 드비어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킴벌리와 드비어스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있는 큰 광산을 사면서 드비어스가 된 거예요. 이제 드비어스 쪽에 이제 자잘한 광산들을 이제 합병을 하면서 드비어스 컨솔리데이티드 마인스라는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회사의 가치가 당시에 20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한 220억 원짜리 이제 회사가 됐는데, 여기에 제일 주주가 이제 로스차일드의 자금 지원을 받은 세실 로즈가 된 거예요. 하여튼 이 세실 로즈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케이프 컬러니의 총독까지 되고 짐바브웨 식민지를 개척을 해서 현재 짐바브웨의 어떤 그런 국경선을 구획을 가른 그런 사람입니다.
예, 바나토라는 사람이 또 한편에 있어요. 이 사람은 51년 런던 출생인데요. 이 사람은 세실 로즈하고는 다르게 정반대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요. 가난했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그다음 도박 권투에 선수로 뛰면서 본인도 도박을 걸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셈이 좀 밝아졌나 봐요. 그랬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그 다이아몬드 러쉬를 따라서 킴벌리로 이주를 합니다. 22살 때. 여러 가지 잡일 끝에 광업권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물량 조절에 능숙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래요. 주변의 광업권들을 매수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가다가 드비어스 컨솔리데이티드 마인스도 이제 그 규모를 키우면서 여러 군데를 이제 합병해 나가는 중이라 바나토도 그렇게 주변을 합병해 나가면서 규모를 키워나가는 중이었으니 당연히 둘이 대립관계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대형 광산이 하나 있었어요. 뭐 프랑스 계열의 광산이었는데 이 세실 로즈가 140만 파운드를 주고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일까요? 몇천억 원 돼요. 몇천억 원 주고서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이 사람도 175만 파운드를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로즈가 140만 파운드 주고 샀다가 너한테 30만 파운드에 넘길게. 대신 니네 회사 지분 20%만 줘.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175만 파운드 쓰려다가 30만 파운드에 사게 생겼으니까 뭐 그럭저럭 딜이 성사가 됐어요. 20% 지분, 회사 지분을 줬지만 뭐 그럭저럭 175만 파운드보다는 싸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로 했겠죠. 그래서 줬어요. 줬지만 그 20% 지분은 사전에 이 사람이 몰래 그 확보해놨던 15% 지분을 모르고서는 준다고 한 거죠. 35% 지분을 가지고 이 바나토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결국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게 드비어스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프리미어 마인이라고 그 프리토리아 옆쪽에 이제 프리미어 마인이라는 광산이 또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컬리넌 다이아몬드라고 인류 역사상 최고 크기의 이제 다이아몬드 광석이 이제 발견이 된 곳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컸냐 하면은 드비어스 모두를 합한 것보다 여기가 산출량이 더 많았던 곳이에요.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광산이죠. 여기 오너 입장에서는 이미 드비어스의 그 버나토나 세실로즈 같은 사람들은 다 죽고 없는 상태예요. 이 드비어스에 휘둘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더 큰데 왜 휘둘려요? 대립각에 있었어요. 그래서 드비어스에는 다이아몬드를 안 주고 이 오펜하이머라는 상인한테만 다이아몬드를 줬어요. 이 사람이 그 프리미어 마인 산 다이아몬드를 딜을 하는 사람은 이 오펜하이머였어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다이아몬드 업계의 거상이 될 수 있었죠. 이 사람은 이제 모건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제 다이아몬드 업계를 장악을 해 가는 와중에 드비어스하고는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에는 드비어스의 지분을 매집하면서 드비어스의 CEO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드비어스에 상응하는 만큼의 거물이었는데 드비어스까지 인수는 아니고 드비어스의 CEO가 돼요. CEO가 되는 정도의 지분을 확보한 겁니다. 드비어스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업을 모두 쥐고 흔드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50년대까지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2011년까지 이 자손들이 이 드비어스를 지배하고 있었어요.